귀농을 하려는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귀농을 하려는 이유는 단순하게 살고 싶어서라고 했다. 직장 생활을 하던 분인데 복잡한 도시 생활에 많이 지친 듯한 모습이었다. 현대사회는 복잡하다. 우리의 마음은 더 복잡하다. 마음이 복잡한 이유는 욕심 탓이다. 원하는 게 많다 보니 자꾸만 복잡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내 총 생산량보다 많다고 한다. OECD 국가 중 2위, 특히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6.9%로 꽤 높은 수치다. 국민 대다수가 빚더미에 앉아있는 것이다. 연체가 많은 원인은 상환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라고 한다. 또 다른 부채의 한 이유로는 과소비가 꼽힌다. 가상화폐나 부동산으로 대박을 노렸다가 빚을 진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 이상을 원한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바라게 된 것일까? 과외교사를 하던 시절 한 학생이 대형 아파트에 살았다.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상당히 넓은 집이었다. 화장실이 3개나 되었고 뒤쪽으로 들어가면 방이 또 있고 수납 공간들이 더 있었다. 나는 수업을 하러 그 집에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넓은 집은 어떻게 청소할까? 실제로 학생의 모치는 청소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았다. 파트타임 가사 도우미를 쓰는데도 그랬던 것이다. 세 식구가 사는 집인데 이렇게 넓을 필요가 있을까? 관리하기만 힘들 텐데. 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는 했었다. 내 생각은 그랬지만 아마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평수가 넓어야 투자 가치도 있고 청소하기 힘들어도 집이 넓어야 여유롭다고 말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크고 복잡하고 무거워졌다. 새로운 물건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한다. 광고에 나오는 가전제품에 둘러싸인 거실에서 한강의 멋진 야경을 내려다보며 우아하게 와인을 마셔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노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늘 허기가 진다. 꿈꾸는 그런 삶에 어떻게든 가까워지고 싶어 머릿속은 항상 수많은 목표로 분주하기만 하다. 남보다 못 살면 안 되니까 뒤처지지 않아야 하니까 더 비싼 차를 타야 하고 큰 집에 살아야 할 것 같은 압박에 시달린다. 그러다 보니 큰 집을 사려고 과도한 대출을 받고 명품을 사려고 카드를 한도까지 긁는다. 20대 청년이 외제차를 샀다가 할부금을 갚느라 허덕이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결혼을 꿈꾸는 대상이 있어도 결혼 자금을 모으지도 못한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 소유하고 만족을 느껴야 하는데 허용만 커지다 보니 삶이 점점 무거워지기만 할 뿐이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상당히 무겁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있다. 끝없이 가지고 싶은 것들과 해보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들, 끝없는 의무와 수많은 규정들, 거기에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욕망까지 숨이 막힌다. 존재 자체로 무거운 무게다. 그래서일까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의 소모품으로 전락하기를 거부하며 단순하고 활기찬 삶을 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큰 성공과 재물보다는 자유와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세상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이 가볍게 살기를 바라게 된 것이다. 내가 아는 A 부부는 직업이 안정적이고 벌이가 좋은 편이다. 생활 수준도 높아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고급형을 산다.
주변인들의 수준에 맞추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힘들게 산다. 일을 많이 하는데도 빠듯해 보이고 여행도 자주 가지 않는다. 각종 보험과 연금으로 나가는 돈도 상당하다. 가장 큰 지출은 유학 간 아이들 학자금이다. 소득이 높은 이 부부는 아마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인지 벌이에 비해 그리 여유롭게 산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B 부부는 평범한 서민층이다. 소득은 중하위권으로 연립주택에서 소박하게 산다. 그들은 쉬는 날이면 맛집을 가고 지방 축제에도 가며 여가를 틈틈이 즐기는 모습이었다.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닌 듯 했으나 굉장히 낙천적이고 적은 소득으로도 참 재미있게 사는 모습이었다. 내가 A와 B 두 부부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삶의 여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A가 와인을 마실 때는 B는 막걸리를 마시고 A가 백화점에 갈 때 B는 시장에 갈 따름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대부분 고소득을 떠올린다. 그러나 얼마나 버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 능력에 맞춰서 소비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어쩌면 진짜 여유가 아닐까. 부자들에게는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게 큰 일이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늘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하고 주식과 펀드에서 손해를 봤다며 투덜댄다. 빠듯하게 사는 서민들은 그런 부자를 부러워한다. 그리고 그런 부자를 꿈꾼다. 대저택에서 멋진 차를 굴리며 사람들의 융숭한 대접을 받는 꿈을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꿈도 우리를 무겁게 한다는 사실이다. 실제 소유만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를 향한 꿈도 우리를 무겁게 한다. 꿈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꿈이 없다면 어떻게 고달픈 현실을 견디겠는가. 그러나 허황된 꿈은 다르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시간을 낭비한다. 가벼운 삶을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삶의 목표부터 조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는 우리를 목표에 종속시키고 삶의 여유를 앗아가기에 과감히 버려야 한다. 직업 유목민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한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일거리를 찾아서 자유롭게 옮겨다니며 일하는 일종의 임시직 프리랜서다. 거기엔 규정에 얽매이기보다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원하는 자유의 정신이 깔려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직업 유목민은 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승진과 경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안전성 측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직업 유목민은 그 불안정성을 감내한다. 그만큼 자유와 자율성을 갈구한다는 뜻이다. 경제력 못지않게 주체적 자유를 중시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다. 과거에는 많이 가지기 위해 많이 일하고 충성하고 개인의 시간이 없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많이 가지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인생을 즐기지도 못한 채 수시로 병원에 들락날락해야 하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게 된 것이다. 향유를 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삶은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적당한 소유와 적절한 수입이면 충분하다. 더 많이 벌려고 애쓸 시간에 현재의 소유를 최대한 활용해서 즐기자라고 말이다. 미루지 않는 행복, 실시간의 향유는 많이 가지기보다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삶이다. 재물을 쌓는 것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느끼며 경험을 쌓는 것에 가치를 둔다.
가벼운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욕심을 아예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물론 승진을 원하고 소득을 높이기를 원한다. 다만 거기에 올인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들은 과소비를 경계한다. 자신에게 투자하지만 흥청망청은 아니다. 절약과 소비를 적절하게 구사할 줄 안다. 알뜰히 소비하고 돈을 아꼈다가 원하는 일에 쓰고자 하는 것이다. 인생을 즐기겠다는 마인드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허황된 꿈보다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안에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 현재를 즐기면서도 계획적이고 실속을 차리는 이런 생활은 미래의 표준적인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리 소득이 높다 한들 마음이 괴롭다면 행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많이 가지면 마냥 좋을 것만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하다. 소유의 무게만큼 책임과 노력 또한 그만큼 필요할 테니 말이다.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라는 말이 나온 걸 보면 소유의 행복에도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적절한 소유의 양을 고려해야 한다. 소유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소유가 향유를 저해하지 않도록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한때 일을 2배로 늘린 적이 있었다. 그러자 수입이 2배가 되었다. 대신에 나는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 하루 3시간밖에 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새벽 2시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새벽 3시에 잤다. 3시간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생활. 그렇게 3년을 살았다. 항상 피곤하고 정신이 몽롱했다. 건강을 많이 해쳤다. 결국 나는 다시 일을 줄였다. 일을 줄이면서 당연히 수입도 줄게 되었다. 그럼 손해였을까? 그렇지 않다. 대신에 여유와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로우면 행복할 수 없다. 건강한 육체가 기본적으로 뒷받침되고 일단 마음이 편해야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라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가볍게 살려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저런 욕심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과도한 양의 물건뿐 아니라 지나친 욕심과 집착, 허황된 목표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른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또한 삶이 무겁기 때문이다. 무게에 짓눌리는 삶이 평안할 리 없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야 웃을 수 있다.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무거운 짐도 덜어내고 조금 더 가볍게 살기 위해 노력해보자. 가벼운 마음의 수혜자는 나 자신이다. 나를 위해 가벼워야 하는 것이다. 가벼운 삶은 적당한 소유와 마음이 밝고 안정된 상태,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가짐이다. 핵심은 가벼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과욕에 눌려 허덕이지 않고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나다운 삶을 살아가자는 이야기이다. 아침 햇살이 반짝이는 창가에 앉아 제잘되는 새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보다 따스한 행복이 있을까? 나는 이런 커피 한 잔의 행복을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가 않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크고 무거운 행복만을 노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사실 99%의 행복은 작고 가볍고 시시한 것들이다. 행복을 거창하게 생각하면 행복하기 더 어렵다. 행복 또한 가볍게 생각해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분식집이든 고급 식당이든 맛있게만 먹으면 행복감은 별 차이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작은 행복에 만족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한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어도 일상 속에 넘치는 행복감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돈이나 스펙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여유와 당당함이다. 한 번뿐인 인생,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을 걸지 말고 현재를 만끽하며 가볍게 살아가자. 가벼워서 가볍게 사는 게 아니다. 무거워서 가볍게 사는 것이요, 무거워도 가볍게 사는 것이다. 기대치를 조금만 낮추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큰 여유가 생긴다. 버리고 내려놓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오늘 당장 거두어 보자. 홀가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소중한 인생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